선생님 오늘 두 번째로 뵙거든요. 또 남북 이산 가족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겪으면서 6.25 때 21살 먹은 오빠를 잃었어. 그러니까 그때 연세대학교 영문과 2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나오라는 소리만 듣고 안 나가면 제적된다. 이러니까 이제 인공시대가 된 것처럼 야단들 하니까 어머니가 몰래 감춰놨던 아들이 뛰어나와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끌려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없어졌으니까 친구가 와서 데려간 건데 펄펄 뛰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일주일 만에 누가 그렇게 해서 동성고등학교에서 인민군으로 나간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야. 정말 그야말로 생전 이별을 그러니까 한 거죠. 그거라도 만나보려면 가자고 그러는데 동성고등학교를 갔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있더래. 이미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그러고 왔으니 어머니가 어땠겠어. 그게 끝이야. 오빠의 마지막 기억. 전부 준비해가지고 피난 갔단 말이야. 도강을 못하게 이제 그 강 끊었잖아요. 그러기 전에 다들 거기를 걸어서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저 충청도 쪽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그때 또 참상은 말할 수 없지. 가다가 둔포니 문진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루 자고 나서 나가면 여기에서 소가 죽어 있고 사람이 죽어 있고 막 그런 그냥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정말 나 살려고 내 자식 살리려고 다들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네요. 그 우리가 또 피난 나갈 때의 모습 그런 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 얘기하는데 이불 한 조각 무슨 그릇도요 바가지 무슨 옛날 바가지 그거 한 걸로 한 거 그런 거 여기다 줄줄줄 달고 이렇게 하나씩 애도 미고 어른도 미고 이러고 가는데 소스는 빨라가지고 어디 그 군용 기차가 가는데 거기 좀 또 편성할 수 있대더라고 와르르 몰렸어. 근데 우리 미군이지만 그걸 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때리는데 앞에서 이 바가지를 그 나는 그렇게 조그만 거에 많이 이렇게 놀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 바가지를 칼 이렇게 앞에 나온 걸로 치니까 그 쫙 깨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사람. South Korea is using television.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가 된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미국 ABC 등 세계 25개국 기자들은 KBS에 상주하며 상봉 장면을 중계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방한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남북 이산 가족 상봉에 관한 북한의 협조를 촉구했다. 마침내 1985년 남북 양측은 이산 가족 상봉에 합의한다. 정전 협정 후 32년 만의 일이었다. 전쟁과 분단, 이념과 체제를 이유로 갈라진 혈육의 상봉 장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줬다. 아 맞아요. 진짜 저분들은 또 헤어져야 되는 진짜 더 마음 아픈 그 상봉의 장면인데 저 때 85년도에 한 100분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셨고 그냥 시간 보고 한 거야. 한참 지나서 2000년도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두 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때 바로 이제 선생님께서 오라버님 만나셨던 2000년도였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분이 그렇게 살고 계셨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가서 보고 점심 먹고 또 헤어졌다가 잠자고 그 이튿날 잠깐 만나고 금방 그냥 헤어지게 하는 거야. 그렇게 오래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자 한경도에 있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아니, 선생님이 신청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SBS 1일 연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 오빠가 찾는 뭐가 왔다 그래서 누구 오빠가 뭘 찾아 이렇게 됐지. 이북에서 오빠가 이북에 살아있다는 거야. 그때 그 저거는 그냥 쿵 하면서 너무 좋은 마음도 있지만 이 나쁜 놈 막 이랬어. 우리 어머니 너무 가슴 아프게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된 년에 알은 거죠. 마지막으로 21살 때 보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네. 21살 때 봤다가 다시 한번 보셨을 때는 71살이면 노인을 보는 건데 그래도 그 얼굴이 좀 남아 있던가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남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늙은 저기로 키도 크고 그때 그랬어. 농구 선수였거든요. 그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 빳빳하고 아주 살도 안 찌고 그래서 오래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마 지금도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1년 전에 만난 그 기억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사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돼요? 그게 알려주시면 안 안타깝다고. 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몰라야 되냐고.
편지도 하게 하고 그걸로 무슨 큰일이 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다 협조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서신이나 전화 교환 그런 것만 있어도 사실 그런 거를 해줄 수 없냐 말이야.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허용하지 않았나요? 그런 거는 네. 있었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물론 분단돼 있었지만 사실 좀 허가를 받고 동독을 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동독이랑 서독 뭐 TV도 방송 뭐 전화도 됐었고 물론 도청되긴 했지만 네.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편지도 주고 받을 수 예.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65세인가 60세인가 그 이상 되면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도 갈 수는 있었어요. 그 허가를 받았거든요. 나이가 좀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남북 관계를 보면 아니 제재를 그렇게 만약에 뭐 지금 통일이 안 되어도 어쨌거나 헤어진 가족들은 진짜 선생님처럼 뭐 소식이라고 들을 수 있고 뭐 편지를 좀 주고받고 뭐 그렇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와 이산 가족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진짜 인류의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잖아요. 진짜 하루빨리 어떻게든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근데 2018년 이산가족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매년 많은 분들이 이산가족의 그러고 또 한을 그쵸. 풀지 못하고 아유, 좀 참. 돌아가고 계세요 지금. 이산가족 통합 시스템에다가 신청하신 분이 원래 13만여 명이셨는데 지금 이제 생존에 계신 분이 5만여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 5만여 분도 연령대로 보면 80대 이상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말하면 살아계실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14살 때 6.25가 났는데 그 나이 때 또래가 이산 가족으로 저기 했다는 것만 생각해도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예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다 지금 90대 넘은 사람 천재야.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지금 뭐 철저한 반공주의자세요. 네, 아주 뭐 단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었고 자기의 지인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 반공주의자지만 그래도 얼마나 북한. 고향에 가고 싶겠어.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 저는 이게 참 유일한 소중한 소통 그 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남남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정말 우리가 수습하기 더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험들을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과 좀 같이 공유하는 작업은 정말 앞으로의 어떤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요만큼이라도 어떤 숨통을 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동네 어느 집 가정에도 참 그런 슬픔이 없는 집이 없었다는 거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정말.